자, 1번입니다. fx가 존재하고요. a에서 a 더하기 1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그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a에서 a 더하기 1까지라고 했기 때문에요. x 증가량은 a 더하기 1 빼기 a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y 증가량은 fa 더하기 1 마이너스 fa가 될 것이란 얘기야. 그 계산 결과가 7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a 더하기 1과 a를 집어넣어서 빼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최종적인 a를 이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은 2가 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얘를 결국에는 이제 계산하는 거죠. h가 0으로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보세요. 분자가 뭐예요?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리미트 계산은 그쪽에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겠죠. 그럼 평균 변화율의 포맷은 여기 a 더하기 2h가 그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모에 해당하는 a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와야지 우리는 그쵸 a 더하기 2h, f2 더하기 2h와 그 다음에 a, fa와의 그쵸 그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분모에는 지금 a가 날아가면은 2h가 있어야지 맞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h밖에 없었죠. 그럼 우리는 분모에다가 2를 내가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다가 2를 곱함으로써 이제 식에는 변화를 주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리미트를 먹는 순간 얘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에서부터 2h만큼 간격을 벌렸을 때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니까 h를 이제 0으로 당겨버리면은 맞죠?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a가 2라고 아까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놨죠. 선생님은 생략을 했지만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f'2 곱하기 2가 최종 정답이 되겠죠. f'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4x 빼기 3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5가 되니까요. 최종 정답은 5 곱하기 2가 되어서 12 되는 3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항 함수가 있어요. f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극한의 계산이 5고요. 다음과 같은 극한의 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분모가 0으로 가니까 극한값 존재하네.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항함수, 다항식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2를 여기다 쏙 집어넣어도 괜찮겠죠. 따라서 우리가 f2 빼기 1은 1이죠. 플러스 2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정보는 f1, 1의 함수값이죠. 걔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가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의 포맷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물론 치환을 해도 괜찮아요. 해설을 보시면 잘 치환해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굳이 했던 말 또 그러니까 내가 하진 않았지만 해설에 있는 거는 그냥 또 읽어보시고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고요. 물론 스스로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자, x가 이제 2로 갈 때 치환을 안 하고 한번 해보자. 무슨 말이냐면 x 빼기 1 얘들아 보세요. 여기 플러스 2가 지금 뭐예요? f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이너스 f1은 그냥 2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 마이너스 f1을 요 더하기 2 대신에 대신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f1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분모에 있는 x 빼기 1을요. x 빼기 1과 1로 분리해도 괜찮겠지. 그렇게 되니까 이 녀석이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렇죠? 1,f1과 여기 색깔 바꾸자. 1,f1과 그 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x 빼기 1, fx 빼기 1 그렇죠?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되는 거지. 맞네? 그러니까 지금 정해진 점은 1이고요. 동점이 x 빼기 1이야. x 빼기 1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냥 어떤 점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 움직이는 x 빼기 1이라는 점이 x가 2로 가까이 가면 이 값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1로 가까이 가니까 전체적으로 얘는 당연히 무슨 의미예요? 그렇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가 되겠죠. 맞죠? 걔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5다라는 겁니다. 5. 맞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식에서 관계식 관계식이 아니라 결과 f1의 값이 마이너스 2 그리고 f'1이죠. 기울기 값은 1에서의 미분계수죠. 5다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정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복잡합니다. 물론 이것을 잘 변신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또 보시면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읊는 거는 별로 이제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풀어보도록 하자.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은 보세요. 이 전체 분자구나. 분자 전체를 선생님이 한번
자, 새로운 식 gx로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어차피 이 전체는 다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다항함수에다가 1을 곱하고 f1은 어차피 어떤 값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x를 곱하고 뭐요? 아무튼 뭐예요? 다 어차피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gx도 당연히 뭐예요? 그죠? 다항식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방금 우리가 요 F1 있죠, F1. F1을 우리가 마이너스 2라고 찾아놨잖아요. 그러니까 gx의 식을 조금 더 다듬으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시작하겠죠. 더하기 2 fx 더하기 6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듬어 놨고.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리미트 계산 한번 뭐랄까 이렇게 좀 스케치를 해보면 값을 구할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뭐예요? 0으로 가 하면서 느낌은 얘도 왠지 0으로 가야지 뭔가 값이라는 게 존재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의심을 한번 품는 건 당연하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다항식 gx 전체에다가 한번 1을 넣어보자라는 거야. 어차피 극한값은 함수값과 동일할 테니까. 자, 1을 넣어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2 f1 더하기 6이죠. 근데 지금 f1이 뭐예요? 아까 또 마이너스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2 빼기 4 더하기 6이 되니까 알아? 0분의 0꼴이 되는구나 라는 안심은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g1의 값이 여기가 0이라는 것도 한번 찾아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식을 한번 재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이제 1로 갈 때에 어차피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가 선생님이 분자를 통째로 gx라고 두었잖아요. 근데 방금 우리가 0분의 0꼴을 확인하면서 그죠? g1이 0이란 것도 찾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그죠? 내가 g1을 빼도 괜찮다라는 거지. 왜요? 어차피 얘는 0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주 예쁜 일이 발생하죠. 이게 바로 무엇의 정의야? 그죠? g의 입장에서 그죠? 미분계수 1에서의 정의다. 즉 미분계수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바로 1에서의 프라임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답이 뭐예요? 미분에서 1을 대입하여라. 무엇을? 요 g를 이렇게 되는 거지. g가 이거죠. 그럼 이거를 미분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g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 더하기 2 f 프라임 x에서 끝나죠. 6은 상수항이니까. 그럼 정답은 이제 g 프라임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f 프라임 1이 되어서요. 우리가 아까 f 프라임 1이 5라는 것을 잘 찾아놨죠.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50 따라서 8이 최종 정답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이제 치환해서 문제를 좀 이렇게 빨리 구하려고 했지만 이런 방법도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추천을 드리는 바이고요. 해설을 보시면서 이 부분을 잘 변형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대로 좀 식을 분리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도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는 연습을 추천드립니다. 자, 3번입니다. 닫힌 구간이 이렇게 있고요. fx가 있는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12가 될 때의 a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서는 여기가 9a로 이렇게 잘못 올라가 있을 거예요. 9x로 이렇게 정정해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우리는 요 fx의 그래프를 한번 스케치를 해서 0부터 3이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거기에서의 가장 꼭대기는 어디냐 이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함수를 한번 찾아보는 건 당연할 거야. 그러면은 3x제곱 빼기 12x 더하기 9가 됩니다. 그럼 3으로 살짝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 되니까 더하기 3이죠. 그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예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이 도함수의 그래프가 1과 3에서 이렇게 통과 되니까요. 우리가 마뿔마응 그러면은 여기서 극대 그리고 여기서보다 극소의 그래프를 갖는다. 누가? fx가. 얘는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이제 추론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1에서 극대 극소니까 이런 느낌으로 3점수의 그래프가 스케치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다? 1이고요. 여기가 이제 3이라는 거야. 그럼 나의 관찰 구간은 닫힌 구간이고 0부터 3까지예요. 그러면 어차피 3은 여기서 딱 막혔죠. 그러면은 0은 어디야? 1의 왼쪽이죠. 그럼 0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몰라도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에서의 값이 가장 큰 최대값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냥 짚고 넘어가면은 어차피 우리가 3에서 이렇게 쓱 그었을 때 요 길이가 실제로 2가 되죠. 왜요? 3에서 1을 빼니까.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 여기 이 접점과 얘를 이었을 때의 교점 사이의 비율이
2대 1로 갈린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실제 길이가 2인데 그럼 이 실제 길이가 이제 1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1에서 1이 왼쪽으로 간 거니까 그렇죠. 이 교점의 x좌표가 정확하게 0이 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0이 어디 있는지도 물론 몰라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관찰 대상은 뭐예요? 그렇죠. 0부터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3까지만 그렸을 때의 최대값은 당연히 보다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극대값 즉 1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f1이라는 것이 바로 최대값인데요. 걔가 1 빼기 6 더하기 9 더하기 a란 얘기죠. 걔가 바로 12다라는 거니까요. 요 계산을 해주시면 a가 얼마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렇죠. 8임을 알 수 있나요? 8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그냥 뭐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 0이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냥 우리가 무조건 최대값은 여기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가 또 이제 이것저것 배우게 되면은 여기가 정확하게 0이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잠깐만 딴 얘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로피탈 정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그 내용과 그리고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리미트 계산을 많이 하다 보시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뭐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gx분의 fx라는 어떤 분수식으로 이루어진 극한값을 계산할 때 거의 10문제 중에 거의 9.9문제 이상은 0분의 0꼴일 때 이 계산을 하게 돼요. 실제로 그렇죠. 많이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 말은 뭐다? 우리가 리미트를 우리가 이렇게 적용했을 때 0과 0이 됐다. 근데 우리가 보통은 극한값과 함수값은 일치하죠. 대부분 다항식인 경우에 그렇죠. 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a도 집어넣었더니 0, 그리고 여기 g에다가 a를 집어넣었더니 0. 에 관련된 이야기, 그래서 0분의 0꼴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식을 살짝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형을 해줄 수 있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fx와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분모 분자에 깔리게 되는데 여기 좀 더 올리자. 어차피 우리는 0, fa도 0이고 ga도 0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0을 빼도 전혀 상관없죠. 그 대신에 그 0 대신에 우리가 그쵸 fa 그리고 이렇게 ga를 넣어도 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 어차피 0이니까. 자, 그 다음에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x는 a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x-a, 즉 0이 아닌 어떤 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리미트를 따로따로 주게 되면은 그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분자는 뭐가 되냐면은 a에서의 미분계수 그리고 분모에는 ga에서의 a에서의 미분계수 g'a가 되는 거야. 따라서 결론은 뭐예요? 이 계산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게 바로 로피탈 정리에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제 쓰느냐? 그래요. 0분의 0꼴의 극한값 계산에서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렇죠. 분모 분자 미분 해가지고 a 대입 보세요. 미분 해가지고 a 대입 그냥 g'a분의 f'a로 해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로피탈 정리다. 를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앞으로도 몇 가지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 처음 봤던 친구들은 반드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답을 내는 데에는 조금 복잡한 극한값에 있어서 답을 후딱후딱 구하는 데에는 이것만 한 것이 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물론 정석적으로 해설지대로 푸는 것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 이외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4번입니다. 4번에 정석적인 아주 예쁜 해설은 너무나 해설지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혹시 뭐야? 라고 한 친구들도 해설지를 보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너무 예쁘게 해설지가 잘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한번 또 다른 로피탈 정리만 써서 답만 빨리빨리 구하는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항함수 fg가 있고요. 가 하나의 극한값의 계산을 만족시킨다. 그럴 때 이렇게 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가를 보자마자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런데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f1 빼기 g1이 0, 즉 f1과 g1의 함수값은 또 같이 동일하다라는 것 한 가지 챙겨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의 탄생, 우리가 0분의 0꼴인 걸 확인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5의 탄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분모 분자를 미분해서 1 대입이야.
맞죠?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고요. 우리가 이거 통째로 미분한 다음에 1을 대입해 보자. 그럼 걔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f 프라임 1 빼기 g 프라임 1 이렇게 된 것이 5다라는 것이 로피탈 정리에 의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또 우리가 정보를 하나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볼게요. 나도 보니까 뭐예요?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은 분자도 0으로 가야지 뭔가 수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다? F1을 그대로 대입한 거죠. 1을 그대로 대입하면은 F1 더하기 G1 마이너스 2 F1이 또 0이 돼야 되는데 어라? 이건 뭐야? 정리한 것이 결국에는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에서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딱히 우리가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새로운 걸 이제 못 얻은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두 번째는 뭐다? 7의 탄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뭐예요? 우리가 미분해가지고 막 이렇게 1 대입한 것이 이제 7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분모는 날라갔고요. 1이니까 그럼 분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어차피 상수한 어떤 값이니까 날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f 프라임 1에서 g 프라임 1을 이렇게 더한 거가 바로 7이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가 눈에 띄죠. 뺐더니 5 더했더니 7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해 주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보너스로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죠? 6이 되겠죠. 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 프라임 1은 뭐가 되는 것이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확인해 볼까요? 빼니까 5 나오고요. 더하니까 7 나오죠. 따라서 우리는 가나를 통해서 f1과 g1의 함수값은 같고 그 다음에 1의 미분계수는 6 G도 1의 미분계수는 1이다 라는 것까지 얘가 이제 가와 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었던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리미트 계산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어때요? 분모가 0으로 가. 그러면은 모두 해야 돼요. 분자도 0으로 가면서 계산이 되어야 뭐가 되는데 어떤 극한값이 존재할 거란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첫 번째 0분의 0꼴의 포맷을 만족시키는 것에 의하면 우리가 여기다 1을 대입한 뭐다? 그렇죠. F1 빼기 A가 바로 0이 돼야 된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F1의 값이 A다라는 것은 일단은 찾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슬쩍 눈치를 보니까 이 A는 곧 G1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한번 써볼까? F1은 G1인데 얘가 A다. 이런 것도 한번 미리 좀 이렇게 슬쩍 눈치를 보고 넘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뭐예요? 요 B 곱하기 G1이라고 하는 것. 뭐야? 이 G1이 A였네. 이 뭐야 이거? A잖아. 그러면은 우변이 AB 값이다. 뭐야? 내가 찾는 게 뭐예요? AB 값이야. AB를 각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AB는 여기서 탄생할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걔는 이 녀석의 극한값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뭐예요? 그렇죠? 로피탈로 바로 한번 잡아보도록 일부러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은 미분 해가지고 1 대입할 거야. 그런데 분모는 이미 됐고 그럼 분자도 어차피 A는 날라가고요. 바로 미분해서 1 대입한 것 맞나?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A 곱하기 B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G 프라임이란 아까 뭐라고 했어요? 6이라고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바로 6이다라고 이렇게 상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5번입니다. fx가 있는데요. 지금 특징이 뭐죠? 그렇죠. 차수가 다 짝수 차수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b라고 하는 것은 차수를 굳이 따지면 b 곱하기 x의 0제곱이니까 이것도 짝수 차로 간주하는 거죠. 어쨌든 얘가 뭐예요? 그렇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상에서의 특징이 뭐다? 그렇죠. y축 대칭함수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y축 대칭함수인데 4차 함수니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런 개형이 될 것이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좌우 정확하게 좌우 대칭인 W 모양의 4차 함수. 자, 그러면 1에서 극소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여기가 이제 1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극대는 당연히 뭐예요? 그렇죠. 여기 축에 해당하는 4. 그죠? 여기 x축에 해당하는 거예요. x는 0이 되겠죠. x축이 아니라 y축. 그럼 x는 0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가 되고요. 걔가 이제 4니까 여기가 이제 4. 즉 뭐예요? 그렇죠. b의 값을 바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다. 자, 그럼 우리가 a도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1에서의 그렇죠. 극소니까 미분계수 프라임 값 그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0이 되는 것을 이용하면은 뭐 금방 되겠죠. 그렇게 하면 f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4x 세제곱 더하기 2ax까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우리가 1을 집어넣은 거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것은 4 더하기 2a가 되고요. 걔가 이제 0이 된다.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임을 금방 찾을 수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가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에다가 우리가 아까 b를 4로 잡아놨죠. 그러니까 최종 정답은 2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6번입니다.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fx 위의 점 0,2에서의 접선. 일단은 첫 번째 든 생각은 0,2를 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은 f0은 2다라고 하는 것 요거 하나 챙겨가고, 물론 상수항이 2다, 요 3차 함수에 상수항이 2다라고 하는 것도 이따가 한번 먹어봐야겠죠. 아무튼 그 접선과, 그럼 이 접선의 식은 선생님이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할게요. 그럼 1번의 접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y는 f 프라임 0을 기울기로 하고 뭐예요? 0,1을 지나니까 바로 x 더하기 2라고 써도 괜찮겠죠. f 프라임 0이 이제 개수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위의 점, 요것도 마찬가지야. 위의 점 마이너스 1,6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다? 그렇죠. 요 마이너스 1,6도 여기에다가 쏙 집어넣으면은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두 번째 드는 생각은 f-1을 집어넣었을 때 6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써먹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접선, 이 접선이 했기 때문에 이 2번 접선이라고 할게요. 요 2번 접선의 식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분해 가지고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을 지나니까 x 더하기 1 더하기 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런데 그 1번 접선과 2번 접선이 어디에서요? 1,0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난다가 별거 아니라 그냥 1,0을 또 지난다는 거죠. 얘도 다 1,0을 통과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가도 1,0을 집어넣었을 때,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1,0을 집어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합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f 프라임 0 더하기 2가 0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 f 프라임 0의 값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또 1,0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f 프라임 마이너스 1 곱하기 2 더하기 6이 0이 되는 거니까 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돼야 되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3이 돼야 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겠다.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거를 다 어디다가 때려 박아야 돼요? 그렇죠. 3차 함수 fx라고 하는 식에다가 다 넣어야겠죠.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죠. 바로 뭐예요? f0이 2 그리고 프라임 0이 마이너스 2. 왜냐면은 f0이 2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ax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죠.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내가 무려 A, B, C, D 4개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fx를 잡았을 때에 우리가 딱 보자마자 상수항은 2가 되는 거 금방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미분에서 0 뭐예요? 그쵸?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미분하면 여기에 플러스 C로 끝났잖아. 그러면은 요 C의 개수가 바로 마이너스 2다. 1차항의 개수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더 우리가 ax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fx를 일단 잡아놓고 시작하는데 요거 아까 쓰지 않았던 두 가지 있죠. 요거 f-1이 6이다. 그리고 f'-1이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이제 a하고 b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fx의 식을 우리가 찾았고요. 거기다가 2만 대입하면은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최종 정답은 해보시면 알겠지만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1번입니다. 3차 함수가 있는데요. fx 위의 점 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당연히 이 함수 자체가 원점을 지난다. 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상수항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접선 0,0에서의 접선을 1번 접선이라고 한다면은 1번식은 어떻게 돼요? 저 y는 f 프라임 해서 0 집어넣고 원점을 지나니까 그냥 이렇게 끝나겠죠. 0,0을 지나니까. 자, 이게 바로 1번 접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녀석이 위의 점 1,2야. 그러니까 역시 1,2를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는 어떻게 될까? 이거부터 쓸까? 1을 집어넣으면 이제 F1 이렇게 되겠죠. F1은 이제 2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2번 접선의 식을 실제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고배 미분법, 바로 미분을 좀 해놔야겠죠. 도함수를 구해놓자. 그리고 앞에 거 미분 그러면은 일단은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일단 알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거기 위에 점 1,2에서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일단 1을 집어넣는 게 뭐예요? 그쵸?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1을 집어넣으면은 f1 더하기 f
프라임 1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1,2를 지나니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x 빼기 1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이제 2번 이게 이제 2번 식인데 그 두 개가 일치한대요. 그러면은 위에 것과 아래 것의 식이 완전히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괜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가 유일한 x의 개수, 즉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의 기울기는 f'0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것 자체, 그렇죠? 이게 바로 기울기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죠. f'0이다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하나 관계식을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지금 상수항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 것은 정리해주면 뭐예요? 이거에다가 더하기 2까지 가져간 게 이제 상수항이잖아요. 맞나?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더하기 2 한 게 이제 상수항인데 걔가 0이라는 얘기죠. 0. 맞죠? 위에는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요 블라블라가 이제 2임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얘가 지금 그대로 2다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쓰면 아주 예쁘겠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3참수가 fx인데요. 첫 번째, 상수항은 0이야. 그리고 프라임 0이 뭐였죠? 그죠? 1차 항의 개수였죠. 그게 바로 얘는 2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3참수의 식을 조금 더 예쁘게 바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바로 ax제곱 더하기 세제곱이잖아. 세제곱 더하기 bx제곱에다가 여기 프라임 0이 이제 2가 되니까요. 여기가 이제 2x가 되고요. 아이고 2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상수항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이제 fx의 식이에요. 맞나?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f1의 값이 2다. 그 다음에 뭐다? 그리고 여기서도 뭘 할 수 있냐 얘들아? f1의 값이 2면은 이걸 여기다 쏙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더한 게 2가 되니까 맞나? 그럼 2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f'1은 0이다라는 것과 같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떤 관계식이 있어요? 그렇죠. f'1은 0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미지 두 개를 f1의 값은 2인 것과 그 다음에 f'1의 값은 0인 것,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A도 알고 B도 알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도함수의 식도 완벽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2를 집어넣은 것까지 이제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서 정답은 5번으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8번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참수가 있는데 가 나를 만족시킨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무슨 함수예요? 우함수이다. 이걸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지금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에요. 그러니까 x 세제곱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ax제곱 더하기 bx 그리고 c까지 이렇게 한번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 녀석의 도함수 f'x는 뭐가 됩니까? 그렇죠.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그 녀석이 우함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1차 항은 없어야겠죠. 그죠? 상수항과 그 다음에 차수가 짝수인 이런 것만 남아야 되니까 따라서 우리는 a가 0이로구나. 그 말은 fx 자체가 2차 항이 없구나. 즉 3차 항, 1차 항, 상수항만 존재하는 식으로구나 라는 생각이 가해서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x의 식을 한번 미리 써놓으면은 x 세제곱 더하기 그리고 bx 더하기 c 정도로 잡아낼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극소값 0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도 결국에는 1에서의 함수값이죠. 그러니까 f1은 0. 그렇죠? 그 다음에 극소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프라임값,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0이 돼야 된다. 즉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금방 또 찾아냈죠. 그럼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이 식에다가 그대로 녹여내게 되면은 우리가 미지수 이렇게 두 가지를 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요. B가 아마도 마이너스 3, 그죠? 그리고 C가 2가 되는 것을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fx라고 하는 것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극대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잠깐만 도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3x제곱 빼기 3이 되잖아. 그러니까 3으로 묶어주면은 x제곱 빼기 1이니까 이 뿔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렇게 되니까 뿔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1에서 바로 뭐예요? 그쵸?
극대를 갖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극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f-1의 함수값을 구하세요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 더하기 2가 되어서 최종 정답은 뭡니까? 4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의 두 번째 풀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내보는 건데요. 우리가 아까 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 결과 fx의 입장에서 뭐예요? 그쵸? 2차 식이 없어야 돼요. 2차 항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그래요. bx 더하기 c라고 잡아낼 수 있었죠. 여기에는 뭐예요? ax 제곱이 있었는데 얘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의 의미였었죠. 맞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봐봐요. c라고 하는 건 지금 상수항이에요. c는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c가 만약에 없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딱 끝나. 뭐예요? 이게 완벽한 무슨 함수예요? 그쵸? 기함수가 되니까 원점을 통과하면서, 그쵸? 원점 대칭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fx는 뭐예요? 그쵸? 극소값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3차 함수에서는요. 극소만 있을 수도 없고 극대만 있을 수도 없어요. 없을 거면 둘 다 없어야 되고요. 있을 거면 둘 다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이게 c가 만약에 0이어서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극대극소를 따다닥 이렇게 갖는 어디에서 여기서 극대극소를 갖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변곡점인 이렇게 위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물론 변곡점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수투에서 언급되면은 안 된다기보다도 교과서 나오지 않지만 모르면 안 되는,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남들 다 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그 c가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극소값이 여기 존재하는 건데 지금 c가 적당히 존재했기 때문에 극소값이 0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말이냐면은 얘를 그대로 적당히 들어 올린 거죠. 들어 올려 가지고 극소값이 0이 되는 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였던 게 이렇게 살짝 c만큼 들어 올려 가지고 극소값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또 알아야 되냐? 바로 뭐예요? 그렇죠? 여기 그 어떤 접점, 그리고 여기 변곡점, 그리고 극대점, 그리고 여기 있는 또 안에 그 뭐랄까 그 점. 여기가 뭐 그 점이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은 이렇게 선한을 그었을 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근의 이제 점이 되고 여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그 또 하나의 근이 되는 건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여기가 이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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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가 이제 여기 극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이제 1대 1대 1로 이렇게 나뉜다라는 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이쪽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마도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거기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발췌해서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1대 1대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아까 뭐였어요? 그대로 원점에서 이제 기어 올라온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점은 뭐 그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 길이가 이제 실제로 1이 되니까 요 길이도 1이 되고 요 길이도 1이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좌표는 그대로 뭐예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돼야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지금 뭐예요? x축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근을 하나 가져요. 얘는 무슨 근이에요? 그죠? 중근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무슨 말이죠? 그죠? 새 근은 뭐예요? 요 x축과 얘 만나는 거. 즉 무슨 말이야? 이 녀석이 는 0이 되는 근은 바로 세 개가 있는데 걔가 바로 1과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한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 다시 한번 얘는 중근이기 때문에 근이 두 개. 1 한 번, 그리고 내가 모르는 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였거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는 0을 만족하는 방정식 는 0이 뭐예요?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뭐예요? 그죠? b는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x제곱의 계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근의 합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 그리고 하나 더 더한 게 0이 되면은 당연히 여기가 이제 뭐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뭐라 그래요? 여기다 대고 뭐예요? 그죠? 2대 1로 갈리는 이 부분이 이제 극대가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마치 퍼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바로 잡아낼 수 있죠. 1에서는 무슨 근? 중근. 2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는 그냥 단독 근 하나 이렇게 되니까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기 때문에 3차 함수 fx의 식을 우리가 그렇죠. x-1에서는 제곱 중근을 갖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에서는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는 근 하나를 가지니까 이렇게 꾸며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fx의 전체적인 식이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이 극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걔가 답이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은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겠다. 그럼 여기가 이제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이 되니까 정답은 4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겠고 배워야겠지만 혹시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물론 이 정도는 그래프가 식 자체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물론 식으로 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9번입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2차 함수 fx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뭔가 좀 특이하긴 하죠. 아무튼 그 fx의 대칭축이 이제 1이라고 딱 나와 있고요. a의 최대값, 즉 최고 차이 계수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부등식을 좀 분석을 해야겠는데요. 이 4x제곱 더하기 5를 선생님이 미리 좀 오른쪽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일단 좀 식을 써보도록 하자. 최고 차이 계수가 a인 2차 함수가 있는데 대칭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fx를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렇죠. a 괄호 열고 x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적당한 상수항 b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쓰는 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도함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fx가 이렇게 내가 꾸몄기 때문에 이 도함수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물론 이걸 싹 다 전개해서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죠, 얘들아? 그렇죠. 1,0을 통과하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죠? 1,0을 통과하는 직선이고 지금 a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약간 그냥 꼼수인데 a의 최대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a가 지금 양수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답도 양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1,0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웠다는 얘기는 음의 부분은 접혀 올라간다 라는 뜻이야. 이야기죠. 그러면 1,0이 한 이쯤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a가 즉 절대값을 여기 f'x에다가 절대값을 주기 전에는 뭐예요? 이 정도의 그래프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절대값 주게 되면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는 이렇게 V의 모양을 가질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녀석이요. 요 녀석보다 4x제곱 더하기 5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 밑에 있대요. 밑에. 그러니까 x가 들어간 y값이 다 밑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프가 밑에 있다. 즉 y 좌표가 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닿는 것까지 포함해서 밑에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A의 역할이 뭐예요, 얘들아? 지금 A의 역할은 그쵸. 이렇게 직선이 얼마나 가파른가에 관한 이야기죠. 맞나?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을 먹였을 때는 여기다 스케치를 해보자. 절대값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A가 만약에 이 정도였어. 근데 A가 만약에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므라지는 느낌의 그래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잖아요. 좋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만약에 A가 적당히 존재해서 이 정도의 느낌의 그 절대값의 그래프라고 한다면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점점 오므라들면서 쭉 이렇게 되는데, 그죠? 그러면 어디까지 가장 크게 되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어딘가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는 정도까지. 맞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하는 상황이 있는 것을 넘어가게 되면은, 즉 이렇게 되면은 A가 이거보다 커지게 되면은 보다, 그렇죠? 요 등식이 맞지 않죠. 부등식이 맞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 접하는 상황까지를 생각해 보라. 그때가 바로 A가 최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죠. 바로 접선에 관한 이야기가 된 거고요. 4x제곱 더하기 5에서 어떤 접점이죠. 접점에서 접선이 존재하고 걔가 바로 어디라? 1,0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푸는 접선 문제로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접선 문제에서 접점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t라고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접점을 내가 t라고 한번 둔다면은 y값은 4t제곱 더하기 5가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요 접선이 1,0을 통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요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가 바로 내가 찾는 답 2a가 되는 거죠. 맞나요? 아니죠. 2a가 되는 게 아니라 얘들아 2a는 뭐예요? 그렇죠? 얘가 절대값을 먹기 전에 얘가 기울기가 2a죠.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접혀져 올라오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요 부분의 기울기 마이너스 2a가 내가 찾는 상황인데 그럼 나는 이제 a를 구하면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러면 요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요 기울기는 결국은 뭐예요? t라고 하는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식이 이거죠. 그러면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8x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8x라고 하는 도함수에다가 요 t라고 하는 접점에 x 좌표를 집어넣은 것, 즉 8t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찾는 상황의 기울기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지. 즉 나는 뭐다? 8t를 알면은 요 값을 알게 되니까 a를 찾는다 이런 전략으로 가게 되고요. 그럼 나는 8t를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t를 찾으면 되는 거지. t는 뭐예요? 그죠? 접점의 x좌표야. 즉 x좌표 t를 찾을 거야. 그러면 내가 t를 찾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t가 들어간 관계식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바로 보다 그렇죠. 요 8t라고 하는 요 기울기는 이렇게도 측정이 가능하지. 바로 1,0과의 보다 그렇죠. 이 점과 이 점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이렇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찾은 것이 바로 8t라고 하는 기울기야. 이것도 좋은 생각이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바로 한쪽에서 한쪽을 쭉 빼면 되겠죠. 그러니까 8t라고 하는 것은 t 빼기 1분의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4t 제곱 더하기 5 빼기 0이니까 여기서 이제 식이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걸 정리해 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8t 제곱 마이너스 8t는 바로 4t 제곱 더하기 5가 되고요.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돼요? 4t 제곱 마이너스 8t 빼기 5가 0이 되는 거죠. 맞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5, 1 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t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2분의 5가 나오고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나와요. 그런데 t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음수에다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제 t가 됩니다. 맞나? 그러니까 t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요 8t라고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a죠. a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면 A는 이제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가 2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은 a가 있는데요. 원점에서 여기에다가 두 개의 접선을 그었대요. 그럴 때 그 기울기의 곱을 구하고 가장 작은 최소값을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건데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게 일단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이 있고 0과 6 사이에 a가 있죠. 그러면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것 정도는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원점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요. 일단 눈에 띄는 접선이 당연히 뭐예요? 원점 그 자체가 접점이 되는 상황이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서니까 원점이 접점이 아니고 또 다른 점에서 접점이 존재하는 즉 원점은 통과하는 점이 되고요. 적당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접점이 존재하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바로 내가 찾는 두 접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두 접선의 기울기를 각각 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두 개를 곱한 상태에서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이거죠. 바로 0에서의 접점, 그러니까 접점이 원점일 때 그때는 바로 보여요. 우리는 요거를 미분해가지고 0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걔가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미분하는 거 당연히 알고요. 그거를 미분한 다음에 0을 대입하면 물론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뭘 알아요? 그쵸? 이렇게 돼 있을 때 0을 바로 그쵸? 여기 뒷부분, 요거 뒷부분에다가만 0을 대입하면은 그 기울기가 그 도함수에 0을 대입한 것과 같다라는 것도 알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6이 곱해지니까 이 첫 번째 전적의 기울기는 바로 6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가 바로 고민인데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뭘까라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죠? 이 녀석의 접점을 뭘까? 접점에 대한 이야기가 안 할 수가 없는 건데요. 자, 일단은 내가 이 접점을 일단은 t라고 치환을 해가 t라고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럼 t를 우리가 뭘까라는 생각은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잘 보세요.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와 그 다음에 mx 더하기 n이라고 하는 녀석을 같다라는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보세요. 이 방정식은 바로 뭐예요? 시각적으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 지금 무슨 말이다? 저 3차식과 만약에 직선이 3차식 여기 있고 직선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여기 정도의 근 3개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 세 개의 근이 만약에 있다면 여기가 될 텐데 그 녀석의 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그럼 세근의 합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세근의 합을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싹 다 정리해 가지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c 빼기 mx 그리고 d 빼기 n은 0 이렇게 되는 건데 즉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결국에는 이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근의 합의 그 공식으로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요 마이너스 a분의 b는 요 m과 n 즉 이 직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 즉 무슨 말이에요? 이 3차식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만나가지고 생기는 요 세근의 합은 이 직선이 어떤 게 되어도 만약에 이게 이거고 만약에 직선이 이런 거 어떤 직선이 되어도 근이 3개 있다면 그 세근의 합은 동일하게 일치할 것이다. 왜? 요 A하고 B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생각을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우리가 요 3차식과 그 다음에 x는 0이라고 하는 요 직선, 그렇죠? x축이죠. y는 0이죠. y는 0이라고 하는 그 직선과의 세근은 뭐예요? 0과 a와 6이죠. 맞죠? 그럼 세근의 합이 뭐가 되는 거예요? a 더하기 6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요 3차식과 이번에는 요 접선과의 세근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0과 t하고 t 이렇게 세 개죠. 0과 t는 중근이니까. 그럼 0과 t와의 t 세근의 합이 바로 뭐와 같다? a 더하기 6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효율적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t가 a 더하기 6이 되니까 우리가 t라고 하는 그렇죠. 접점의 좌표를 2분의 a 더하기 6, 블라블라 이렇게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얘하고의 세근의 합은 이거. 근데 그것은 얘하고 이 접선과의 세근의 합과 일치한다. 맞죠? 근데 그 접선과의 세근의 합은 바로 0과 t와 t다. 즉 2t가 바로 a 더하기 6이 될 테니 t라고 하는 것은 2분의 a 더하기 6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다 한 거지. 사실상 다 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그럼 나는 접점의 좌표를 알았네. 그렇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 미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요거 미분할 수 있죠? 요거 미분해가지고 2분의 a 더하기 6을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조금 귀찮아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할 수 있을 정도의 도전 정신이 있어야겠지. 맞죠? 다시 한번 이거 미분해가지고 요거 2분의 a 더하기 6 대입하면은 뭐예요? 이 점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우리가 그거를 계산이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해보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생각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고자 함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기울기는 결국에는 뭐예요? 그쵸? 요 함수를 그러니까 요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요 x좌표 접점의 x좌표 뭐 이거든 요 t라고 하는 걸 대입하는 거잖아요. 뭐 t를 대입해도 되고 이걸 대입해도 되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요 기울기를 t라고 하는 미분계수로서 생각을 해도 좋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요 기울기는 결국에는 그쵸? 이 원점 여기 0,0이라고 써볼게요. 이 원점과 이거 t, ft라고 한번 써볼게요. ft, t, ft와의 그쵸?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야. 맞죠? 미분을 해가지고 t를 대입해도 괜찮지만 그냥 원점과 t, ft와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생각해도 괜찮잖아요.
맞죠? 이게 왜 편한 거냐면은 결론적으로는 바로 봐봐요. t, ft와 원점과의 x 증가량과는 y 증가량, 즉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t 빼기 0, t분의 f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에 지금 t라고 하는 x라고 하는 항이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봐봐요. t분의 ft는 뭐예요? t 가로 열고 t 빼기 a, t 빼기 6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t 빼기 a 곱하기 t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t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미분해 가지고 t를 집어넣은 게 이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같은 길이지만 그냥 방향만 좀 달리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t라고 하는 점의 접선의 기울기야. 자, 그런데 우리는 t를 a라고 하는 문자로 찾아냈잖아요. 2분의 a 더하기 6. 그러니까 우리가 2분의 a 더하기 6을 여기다 그냥 대입해도 괜찮겠다. 걔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6에서 a를 뺀 것과 2분의 a 더하기 6에서 6을 뺀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녀석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녀석이란 이 녀석의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게 맞겠죠. 얘는 2분의 어떻게 됩니까? 2분의 a 더하기 6 빼기 2a가 되니까 6 빼기 a가 된다. 요거 정리하고 갈게요. 그럼 6 빼기 a가 되고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여기도 2분의 a 더하기 6 빼기 12가 되니까 a 빼기 6이 되는 거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느낌이 좀 왔죠. 여기는 6 빼기 a, 여기는 a 빼기 6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괄호 열고 2분의 a 빼기 6의 제곱 이게 되는 거야. 맞죠? 얘가 바로 뭐예요? 기울기, 이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접선의 기울기는 6a라고 찾아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6a 곱하기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요거죠? 요거를 그대로 곱할 건데 마이너스 앞에 붙이고 가자. 그럼 마이너스 6a 곱하기 2분의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6a 곱하기 그 제곱을 위아래로 찢어주면은 4분의 이렇게 되고요. a 빼기 6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리 한번 더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a 마이너스 6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누구예요? 최소값이에요. 최소값. 최소값은 어디에서? 그렇죠. 0보다 크고 6보다 작은 a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단 요 그래프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요 그래프만 따로 생각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기가 0 그리고 6이니까 6에서는 뭐예요? 중근이니까 그리고 a에서는 통과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죠? 여기가 지금 A축일 때의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장 작으려면은 여기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제일 커야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지만 우리는 어디에서만 관찰? 아까 A가 0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만 관찰하되 가장 큰 점이 어디냐? 가장 높은 최대값이 어디냐?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 그래야 가장 큰 거에서 음매값을 곱하니까 가장 작은 게 되는 거거든.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구간에서 뭐예요? 그게 가장 큰 것은 역시 보다 그렇죠. 극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극대는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그렇죠. 여기를 1대 2로 나누는 데에서 발생하니까요. 여기가 실제 좌표가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야 2대 4, 즉 1대 2가 되는가. 그러면 우리는 요 2라고 하는 좌표를 어디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뒷부분 요 녀석의 값이 가장 큰 값이 2가 되니까 2일 때니까 2 곱하기 2 빼기 6은 빼기 4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32가 나오겠네. 따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32가 되어서요. 여기가 이렇게 되면 16이죠. 따라서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48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뭐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러한 방법으로도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